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해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해수 속에 또 질소가 존재해. 그 질소는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그리고 아질산성과 질산성.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초기형이고 얘네들이 후기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해수에는 초기형이 많겠어, 후기형이 많겠어? 그냥 총만 한번 살려봐요. 해수는 평형, 해수는 안정,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초기형이 많을까, 후기형이 많을까? 후기형이 많거든. 그래서 초기형이 약 35% 정도 되고 후기형이 65%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필요한 내용인데 미리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질소에 대해서. 자, 요거는 좀 필기할 내용이 많아요. 수중 생태계에서 질소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미리 얘기하는 건데 교재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로 노트에 필기하시던가 책에 추가적으로 설명 써 넣으시던가. 단백질이 질소 화합물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육식을 하는 지역의 하수와 채식을 하는 지역의 하수가 성상이 많이 달라요. 그 육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기 먹어, 비계 먹어. 뭐래지? 살코기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 살코기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다 질소 화합물이야. 단백질. 자, 요 단백질이 물에 가수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돼요. 가수분해. 물에 녹으면. 자, 요 아미노산은 유기물인데 질소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걸 유기질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C2H5O2N 같은 애들. 요거를 글리신이라고 합니다. 글리신. C와 H와 O를 가지고 있으면 유기물이지. 그 유기물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알파가 질소면은 유기질소가 되는 거야. 그 알파가 인이면은 유기인이 되는 거고 그 알파가 수은이면은 유기수은이 되는 거고. 그렇게 유기질소 화합물이 되고요. 유기물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C2H5O2N이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분해되면은 그 산소가 있는 조건에선 호기성 분해. 그 호기성 분해는 산소와 결합, 산화. 그러면은 C는 CO2가 되고 H는 H2O가 되며 N은 NH3가 돼요. 그러면 C가 2개니까 CO2가 2개. H가 5개, 생성물도 5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H 맞고 N 하나, N 하나. 그러면 C도 H도 N도 맞았으면 나오는 O를 세서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O가 여기서 넷, 다섯. 그러면 여기서 2개 빠졌으면 나머지가 3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2분의 3 O2에 의해서 산화가 됩니다. 요 역할은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분해자. 유기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자, 이렇게 분해돼서 요 암모니아가 돼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유기질소화합물은 산화분해되면은 암모니아에 붙어있는 질소 NH3-N 요거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모니아성 질소. 자,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자, 이렇게 분해됐을 때 유기물이 산화분해돼서 질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암모니아가 됐거든. 근데 이 암모니아는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유기물은 CHO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CHO 없으면 얘는 무기물이잖아. 그러면 요 무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도 지구상에 존재하거든. 좀 특이한 애지. 대부분의 미생물은 생태계의 유기물에 대한 분해자잖아. 근데 요거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NH3가 산화 분해되면은 H뿔과 NO2- H2O가 돼버려. 자, 그때 N 하나, N 하나, H가 3개, 1개, 2개, 3개. 근데 N도 H도 맞았는데 O를 보시면은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합이 3개.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 필요하겠지. 자, 이렇게 분해되는 것도 미생물에 의한 분해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유기물의 분해자지 무기물을 산화시킨다 굉장히 특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한 미생물은 이름까지 적어주는 거야. 요 미생물을 나이트로 조모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 분해되고요. 자, 그리고 얘가 명칭이 아질산이거든. 아질산. 왜 아질산이지? 하나 놓고 와서. 그러면은 아질산은 하나 놓고 왔으니까 하나 더 가져와서 NO3-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O2- NO3- 되려면은 산소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겠지? 요게 2분의 1 O2를 이용해서 질산염으로 산화가 되게 돼. 요것도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면은 요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지. 그래서 요 미생물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얘를 나이트로박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 반응식이 흔하디 흔한 반응식. 근데 2번 반응식, 3번 반응식은 굉장히 특이한 반응식. 왜냐하면은 무기물을 이용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 그들 미생물들이 수소를 잃고 산소를 붙였죠. 누가? 질소가. 질소가 수소를 잃고 산소를 붙였잖아. 그러면 산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질산화라고 얘기를 해. 질산화, 질소의 산화. 그래서 요게 질산화 1단계고 요게 질산화 2단계고 여기서도 산소 하나 더 붙였으니까. 그래서 위에 것을 질산화 1단계, 아래 것을 질산화 2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생물 명칭까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들 미생물은 O2를 필요로 하네요. 산소를. 그러면 산소를 이용하면은 얘네들은 호기성 미생물이잖아. 호기성. 그러면서 지금 이 과정에 유기물이 관여하지 않고 있지. 무기물을 산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을 이용하는 미생물이 종속이야, 종속. 근데 무기물을 이용하는 미생물은 독립이야, 독립. 그래서 이들 미생물은 호기성 독립 영양계. 셀프로 하기 때문에 자가 영양계. 지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미생물에 의해서 질소의 산화가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은 암모니아성 질소는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 더 경과하면은 질산성 질소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질산성 질소, 이것을 질산성 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관여하는 요 미생물이 나이트로소모나스고 요 미생물이 나이트로박터고 얘들만 있는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얘들이야. 대표적으로. 그리고 요때 필요한 산소량이 2분의 3 O2고 요때 필요한 산소량이 2분의 1 O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요거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암모니아가 아질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질산이 질산이 됐잖아.
얘는 여기에서는 생성물이었는데 여기서는 반응물이 돼버렸지. 그러면은 얘가 됐고 얘가 됐으면 결국에 얘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요 1단계, 2단계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 두 개의 반응식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반응식을 더해버리면은 여기 반응물과 여기 생성물 교차하는 애들이 끊어져 버려. 그러면은 반응물 싹 종합, 생성물 짝 종합. 그러면 반응물 종합하면은 NH3 더하기 2분의 3, 2분의 1, 2분의 4니까 2O2. H뿔과 NO3- 나와 H2O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요렇게 일반적으로 요렇게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속이잖아, 물속. 물속에 요렇게 가스 형태로 존재하겠어요? 이 가스 형태로 존재하면 유리암모니아고 요 유리암모니아로 존재하면은 물고기 다 죽어요. 얘가 더 독성이 강하거든. 아가미에 바로바로 흡수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리암모니아가 아니라 암모늄 이온 상태로 존재하거든. 중성부근의 pH에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NH4뿌리라고 써야 돼. 그러면은 차이점이 뭐야? 반응물에 H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잖아. 그러면은 생성물에도 어떻게 하면 돼? H 하나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동일해요. 나머지 다 동일하고 H 하나 추가시키면은 요게 원칙적인 질산화 최종 반응식이야.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하면 위의 반응식이지만 원칙적으로 질산화 반응식은 실제 물속에 암모니아가 요 형태로 존재하니까 요 형태로 존재하고 요렇게 표기를 해야 원칙적인 질산화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응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사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얘를 이용해서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이 반응식에서 요구되는 산소량이 EO2라는 걸 잘 봐두셔야 되고 이 반응이 진행됨으로써 두 개의 수소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그래서 요것을 질산화 최종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질산화가 진행되면 pH는 높아지겠어, 떨어지겠어, 그대로겠어? 질산화가 진행되면은 수소기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물속에 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pH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H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이따 배울 건데 요 물속에서 수소를 소비하는 물질들이 알칼리도거든. 그러면은 수소가 많아지면은 알칼리도도 소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질산화가 진행되면 pH가 낮아지고 알칼리도가 떨어지게 돼요. 소비돼. 그래서 계산 문제로 질소 1g당 요구되는 산소량은 질소 1g당 소비되는 알칼리도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때 요 반응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질산화 최종 반응식이고 그러면 질산화 1단계도 여기다가 NH3 말고 NH4뿌리라고 썼으면 여기다가도 수소 말고 이수소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게 질산화. 자, 그래서 이 질소의 순환 중에서 요 과정을 질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근데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은 종속영양계고 무기물을 이용하는 미생물이 독립영양계야. 그러면은 일반적인 미생물은 흔히 얘기하는 미생물은 종속영양계가 많겠어? 독립영양계가 많겠어? 미생물이라 하면 유기물을 분해해야 돼? 무기물을 분해해야 돼? 유기물 분해하는 게 많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미생물은 종속영양계야. 독립영양계는 굉장히 특별한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름까지 적어주는 거다. 그러면 그 얘기는 키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독립영양계는 키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질소 제거가 어려운 거야. 우리가 질소를 제거하려면 일단 산화시켜야 되거든. 근데 산화시키려면은 이들 미생물이 출현해야 되거든. 하수 속에. 그 하수 속엔 유기물이 많잖아. 근데 유기물이 많은 상태에서 무기물을 이용하는 미생물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질산화는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처음에 하수가 들어오자마자 질산화 절대 못 시켜요.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유기물이 없어져야 얘들도 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공법에 대해서 공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질소는 산화되게 되는데 공간 협소해서 이거 좀 지울게요.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질소는 단백질 형태, 아미노산 형태, 아니면 알부민 노이드성 질소 형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유기질소라고 하는 거야. 묶어서. 그래서 유기질소가 있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고 아질산성 질소가 있고 질산성 질소가 있고 그래서 수중에서 존재하는 질소의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다 합치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질소가 될 거잖아. 토탈 질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TN이라고 해. 총질소. 네 가지 질소를 다 얘기했을 때. 총질소. 요 앞에 있는 두 개만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킬달 플라스크거든. 그래서 그 킬달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TKN이라고 해. 총 킬달 질소.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TKN이 몇 ppm이다. 암모니아가 몇 ppm이다. 아질산이 몇 ppm이다. 질산이 몇 ppm이다. 그때 총질소를 구해라. 예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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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치 주어지면서 총질소를 구해라. 그러면은 4개를 다 더해버린 보기가 있겠지.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니지. 왜냐면은 이 속에 얘 있잖아. 이 속에 나 있다. 명대사인데?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 4개를 다 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에다가 요거 2개만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 정의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뒤로 갈 거잖아요. 단 어떤 조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호기성. 그러니까 생화수 속에,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생화수 속에는 주성분이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야.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아질산으로, 질산으로 산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하천이 있을 때 누군가가 오염시켰을 때 상류로부터 하류로 출현하는 질소의 순서가 맞게 나열한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단 호기성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상류로부터 하류로 출현하는 질소는 요 순서가 되겠지 그대로.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그 순서로 출현한다는 걸 이해를 해두시고. 그 유기질소는 아미노 애시드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이라고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질소 농도일 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 유기질소는 X축이 시간, Y축이 농도.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땐 1번이 농도가 겁나 높았지. 근데 시간이 가면서 1번이 떨어지면서 2번이 나왔다가 2번이 떨어지면서 3번이 나왔다가 3번이 떨어지면서 4번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1번이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되겠죠? 순서대로. 그리고 그림으로도 표현했지만은 요 3번이 아질산이잖아. 이 아질산은 얘는 너무너무 불안해.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니트로조모나스가 2분의 3몰의 산소를 결합해서 아질산으로 바꿨거든. 근데 니트로박터는 2분의 1 산소로 질산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산소가 3배가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가 힘겹게 바꾸면 얘가 바로바로 바꾸거든. 그러면은 얘의 양은 상대적으로 어떻겠어요?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질소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질소의 형태는 그렇게 물으면은 아질산이 답이 되는 거야. 얘가 가장 적어요. 자, 그리고
둘 다 키우기가 어려워요. 둘 다 키우기가 어려운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들 미생물은 증식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대단히 느리다. 이들은 증식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 하천 수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질소를 분석해 봤어. 질소를 분석했더니 이 네 가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초기형만 잔뜩 나오더라. 유기질소와 아모니아성 질소만 나오더라. 이건 무슨 뜻일까? 조금만 올라가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야. 오염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질소 여러 가지 형태를 분석했더니 나머지 없고 얘만 잔뜩 나오더라. 그건 무슨 뜻일까? 시간이 꽤 된 거지. 그러면은 한참 올라가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질소를 분석했더니 여러 가지가 다 나오더라. 그건 무슨 뜻이야? 나쁜 새끼들이 졸라 많다는 뜻이야. 여기저기서 막 쏟아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소는 오염 시기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거야. 오염 시기를 판단하는 지표. 초기형만 많이 나온다? 얼마 안 됐다. 후기형만 많이 나온다? 오래됐다. 여러 가지가 다 나온다? 계속적으로 오염되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형만 나온다? 얼마 전 일시적 오염이야. 후기형만 나온다? 오래전 일시적 오염이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온다? 계속적인 오염이다. 그렇게 시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쓸 수 있는 게 질소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해수의 경우는 초기형이 많다, 후기형이 많다. 해수는 후기형이 많다. 그래서 65%가 후기형이고 35%가 초기형이다. 알겠죠? 이해를 해두시고.